아마 오늘 그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다가 하나 이상은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잘 들으시면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업무할 때 정말 편한 선물 하나를 가져왔기 때문에 선물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예산회계 실무 부산연구원 대표이사 조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예산회계 실무 카페, 우리 예산회계 실무 카페의 부매니저 미러 A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활동을 했는데 2022년 9월 30일까지 공직생활을 했었어요. 우리 부산시 서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 제가 서구청에 회계 개장할 때, 회계 팀장 할 때 우리 주무님이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저의 보직을 이어받아서 현재 회계 팀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주무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개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직 생활을 31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 지금 현재 팀장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일을 챙기고 이렇게 서로를 완벽하게 챙기는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했고, 또 저희 강의를 또 들어오셨어가지고 약간 또 제가 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전화번호는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이메일 주소와 강의 교재에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돼요. 저의 하루 일정이 마무리가 항상 12시 넘어서 끝나요. 계속 3일째 저녁에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전화가 와서 민원이랑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입찰 공고문에 공동수거 협정서는 G2B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공고문을 작성할 때 G2B로 공동수거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를 했지만, 갈로에다가 G2B로 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명시를 안 했습니다. 1순위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원도가 하도에게 성금을 교부하지 않아서 그런 금전, 채권의 다툼들이 발생하고 있죠. 계속 저녁에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며 다툼이나 분쟁이나 예산 보조금 관계없어요. 장려를 가지지 않고 우리 예산과 자금에 관련되는 일들은 언제든지 SOS 하면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로가 아니고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의 최고 전문가 4사람을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만족감은 1000%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전화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실무가 제가 회계 주무 2년 했었어요. 2년을 했고, 그 이후에 회계 팀장님 4년밖에 안 했는데 왜 강의를 다녔느냐. 현직에 있을 때 예산회계 실무 카페에서 제가 일단 살았어요. 여기에서 항상 열심히 답변을 들었죠. 답변을 많이 달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먼저 퇴직했죠. 4년 먼저 퇴직함으로 해서 우리 후배 직원들이 승진을 할 수 있잖아요. 티오가 자리가 비니까. 그건 제가 빨리 나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4년 먼저 퇴직을 한 이후에 했는데 후회가 되는 게 약간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퇴직 이후에 한 번도 쉬어보지를 못했어요.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빨리 나와서 제가 이렇게 나의 시간이 없어졌구나라는 게 아쉬움이 남고, 나머지는 너무 좋아요.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고, 눈이 펑펑펑 내려서 우리 도로가 마비되면 좋을 정도로 눈을 보고 싶어요. 제가 강원도에 눈을 보러 갔어요. 부산에 눈이 안 와가지고. 공무원 시절에는 서대 1동장, 동장을 할 때는 도로에 쓰레기를 줍고 백불을 보고 이게 노상적 침물을 치우고 이렇게 했는데, 민간인이 되니까 모든 데 아름답게 보이고 도로에 쓰레기가 안 보여요. 아예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간인이 너무 좋죠. 좋은데 여러분들 퇴직하면 좋은 것만 아닐 거예요. 퇴직금이 너무 작아요. 자, 강의 자료에서 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 내용이 좋아요. 우리 부산시에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부산시 강의에서 한번 알려드렸는데 그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밑에 거만 볼게요. 밑에 거. 위에 거 보지 마세요. 계약 기간이 366일. 366일이면 단년도가 아니죠. 이 회계년도. 단년도가 아닌 다음 회계년도 넘어가는 이 회계년도에 걸쳐 있죠. 366일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자,
계속비 계약으로 할 건지 장기 계속 계약으로 할 건지. 전체 예산 2년치에 2년 분량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계속비 계약으로 되고 2024년도 올해 예산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내년도에 부족한 10억을 확보를 못했죠. 그래서 올해 2024 회계년도 예산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장기 계속 계약으로 가야 돼요. 이는 아시겠죠?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다. 366일이에요. 문제는 위에 있는 거. 자,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11월,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의회를 승인을 받죠. 전체 예산을 확보했어요. 전체 예산을 확보했는데 하필이면 계약기간이 365일. 딱 1년이겠다, 1년. 1년인데 전체 예산을 확보했어요. 365일에 전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의회 찾아가서 계속비 계약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위에 볼게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365일 중에 3개월을 설계해야 되죠. 설계 끝나면 발주할 수 있는데 실제 계약 기간은 4월 1일이죠. 4월 1일 날 의회 찾아가서 의원님, 이게 내년도로 계약이 넘어갑니다. 전체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계속비 계약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단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 전체 계약 기간이 365일이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년도 계약으로 해야 된다. 유권 해석 볼게요. 유권 해석이 따로 있어요. 우리 국민신문고. 자, 우리 가장 익숙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국민신문고 항상 답변들이. 우리 기재부의 답변인데,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하는 사업이라면 금년도에 전체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확보되어 집행하는 사업이라면은 다음 연도에 잔여 예산, 다음 년에 집행하면서 단년도 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기재부에서 답변을 했죠. 기재부에는 조금 더 폭넓게 365일이 아니에요. 기재부는 2025년도 12월 30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라면 단년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우리 카페에도 유권 해석들이 있어요. 카페. 단년도 계약하면. 올해 전체 계약 기간이 365일이다. 올해 전체 예산이 확보되었다라면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고 이월시키면서 계약을, 잔여 물량을 집행을 할 수 있고 단년도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우리 예산연수 카페에 또 그런 기준들이 있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 부분들. 혹시 주문 이해하시겠죠? 예. 자, 여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질문. 낙찰 차액 재사용 불가. 재사용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재사용이라는 정의를 유권에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낙찰 차액은 설계 변경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어디에 있을까요? 낙찰 차액은 설계 변경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훈령, 별표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면 낙찰 차액은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란 토지보상비, 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는 재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사용에 대한 정의를 본공사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 본공사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 토지 매입비, 실시 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재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이란 정의가 이거예요. 낙찰 차액을 당초 계약의 설계 변경 재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사용이라는 정의가 완전히 본공사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토지보상비, 감리비로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또 유권 해석을 2020년도 6월 25일 날 이렇게 내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국에 단 한 곳도 낙찰 차액을 설계 변경의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다닐 때 정보공개 청구할 거라고 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트가 정보공개 사이트. 서울청에 근무할 때 정보공개 사이트 너무너무 싫었어요. 정보공개법을 만든 사람을 찾아서 제가 항의 집회를 하고 싶을 정도로 싫었거든요. 근데 민간인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전산개발비는 설계 변경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회계관리훈 별표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전산개발비는 법령 개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프트웨어 사업 가압 확대, 물량이 추가가 되면은 변경 계약의 재원을 재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자, 곧 있으면 이것도 강화가 돼요. 이것도 바뀔 거예요. 더 강화가 되면서 재사용을 통제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해야 될 작업은 행정안전부에 우리 전산개발비처럼 설계 변경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추경에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다는 거. 추경에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 부서에 남아있는 예산을 다 찾아서 시설비로 이동시키는 게 예산의 전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설계 변경의 재원으로 100억이면 설계 변경이 한 10몇 억 남죠. 10몇 억 남으니까 10몇 억을 다른 과목에서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추경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공사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전산개발비처럼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 계속 건의해서. 그래서 설계 변경 재원을 재사용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권 해석이 필요하면 이메일 보내면 제가 드릴 거예요. 혹시 아시겠죠? 우리 주무관님 해석을. 다음에 자, 또 사전에 질문을 받았거든요. 검사. 지방계약법 17조. 모든 계약은 검사해야 돼요. 공사 용역 물품.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 일반 지출은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 정기요금. 계약 상대자가 없어요. 법률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거는 검사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상대자가 있는 거.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 용역 계약하는 계약 상대자, 공사를 하는 계약 상대자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방계약법 17조 3항인가 있을 거예요. 3천만 원 미만은 검사는 실시하되 검사 조서는 필요 없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3항에 검사는 실시하되 검사 조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법령이 안 되어 있어요.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계약은 검사는 실시해야 되고 검사 조서도 다 작성해야 돼요. 2호조에 검사수 등록해서 검사자를 입력하면 자동 출력이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검사 조서는 3천만 원 미만은 필요가 없어요. 검사만 하면 돼요. 검사를 했다라는 증명을 2호조에 입력해야 돼요. 조서 출력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계약법 17조에 검사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이 파일을 일부분 가지고 있는 교재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면 이메일 보내면 돼요. 이메일 보내면 제가 개별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절차와 구비 서류를 물어봤는데 절차와 구비 서류는 저는 민간 업체예요. 계약 상대자. 제가 전국에 14개 기관이랑 1년 동안 컨설팅 계약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저도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 구비 서류가 필요해요. 제가 쓰고 있는 서식은 경남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좀 수정해서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용역계약이니까 용역계약의 각종 서식 다운로드 한글 파일로 바로 돼요. 크게 전국 지자체 학교 교육청 계약 구비수가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좀 수정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록이 있고 표준계약서 근처에 입력해요. 변경계약 잘 만들었죠. 변경계약서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변경을 넣어서 잘 해놨죠. 당초 변경. 계약보증 납부서 이거 필요해서 자, 1인 수의계약에 납부서가 필요하다. 실제는 안 받아요. 계약보증금 치고 확약서. 지방계약법에는 각서가 아니고 확약서예요. 확약서를 받고 이 사이트를 그대로 제가 이용하고 있어요. 또 경남교육청이 활용하셔도 되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받으면 클릭하면 돼.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되거든요. 서울교육청 계약결라잡이 우리나라의 가장 완벽한 계약 구비 서류가 있어요. 엑셀 매크로 파일. 바이러스 아니에요. 그냥 다운받으면 돼. 다운받아보면은 기본 데이터만 입력하면은 그게 나와요. 자동 출력이 돼요. 계약 구비 서류가.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뭔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볼까요? 여기 왼쪽에 데이터 입력하면은 용역 음악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전체 출력이 돼버리죠. 단점은 서울교육청의 로고가 같이 딸려 나와요. 로고만 없으면 완벽한데 그래도 로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출자 출연 기관들은 이걸 그대로 쓰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너무 편하니까. 법령이 바뀔 때마다 서울교육청에서 바로 매크로 파일을 바꿔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우리 카페. 부산교육청도 달리했어요. 부산교육청 목록. 우리 카페에는 청주시에서 우리 작년 행정의 달인 김종욱 주무님이 또 올려놓은 거 있죠. 이것도 목록들이 있거든요. 공사용역 물품에 이거는 대전시에서 만든 거. 이거는 약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6월 15일 날 출판할 거예요. 책자에 제일 뒤쪽에 최신 거를 반영해서 출판해 시중에 판매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시면 되고 책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전체 흐름도 공사계약인데 전체 절차와 사업 담당자, 계약 담당자, 업체 해야 될 업무사항들 중간에 계약 구비 서류가 있어요. 이렇게 목록 한 장이 다 있죠. 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보상공사, 일반용역, 기술용역, 설계용역, 물품계약, 쇼핑몰 구매하는 거, 제한공고도 있어요. 5억 이상 제한공고, 제한 요청 방식, 그 다음에 제한 공고도 있을 거예요. 공고 방식. 이게 마스터 규정이 바뀌어도 크게 절차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게 최근 거를 반영해서 6월 15일 날 책으로 만나볼 수 있죠. 이게 계약 구비 서류와 절차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거꾸로 했는데, 이거 볼게요. 이게 청주시에서 만든 김종욱 주문이 만든 거. 이것도 목록이 있죠, 목록. 우리가 가장 항상 궁금한 게 구비 서류잖아요. 여기서 전체 다 받을 필요는 없죠. 소액 계약들은 500만 원 미만들은 우리 기관에서 판단해서 이 서류를 줄이면 되겠죠. 목록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죠. 자, 이 중에서 소액을 볼게요. 소액. 카드. 경상남도 고성군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2천만 원은 왼쪽 써요. 우리 기관의 회계관리규칙. 회계관리규칙 7조 8조에 이게 있어요. 신용카드 물품 구매. 신용카드 인터넷 구매 200만 원 이하 미만은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나머지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써야 되죠.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업체의 도장을 날인해야 돼요. 업체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 안 돼요.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승낙사항에 대한 약식계약이다. 일반 지출결의서는 계약은 맞아요. 계약은 맞는데 대금 지급 방법을 신용카드로 쓸 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유권을 쓰겠죠. 신용카드를 계약서로 보겠다. 신용카드를 계약서로 보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물품 구매, 신용카드로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 카드 매출 전표가 계약서다. 그래서 구입과 지출결의서, 용역 집행 지출결의서 필요 없죠. 카드 매출 전표가 계약서니까 유권을 쓰겠죠. 대신에 전국 지자체 얼마 이하를 카드로 할 건지 5천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스럽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의 회계관리규칙에 200만 원이 가장 많죠. 서울은 300만 원도 많아요. 고성군은 2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신용카드로 용역 물품 계약 대금을 지급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우리 기관에서는 5천만 원 하겠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5천만 원 이하는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면은 일반 지출결의서, 물품 매입품 요구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자체 우리 주무관님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으면 안 돼요. 행정안전부에서 대국민 발표했잖아요. 2호조에 온나라랑 연동시키면서 종이를 없애겠다. 그래서 매출전표 출력하는 기능을 2호조에 넣어놨어요. 홈택스를 연동해놨죠. 그래서 업체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지 마라. 대신에 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의 직급과 이름을 2호조에 입력하시오. 예산집행 실명제잖아요. 그래서 업체로부터 지자체는 매출전표 받으면 안 돼요. 출자 출연기관들은 더조이나 시스템이 반영이 안 되니까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지출계에서 물품 및 품위 요구서, 견적서, 비용 견적서, 매출전표만 있으면 되죠. 200만 원 이하는. 약식계약 하면 되잖아요.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150만 원의 물품을 사요. 15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답을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150만 원의 물품을 구매했어요. 할 때 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계좌입금 했어요. 계좌입금. 신용카드가 아니고. 필요 없죠. 2022년도에 5월 달쯤에 건의위에서 공문이 왔어요. 감사부서로 가 있어요. 2022년도 문서등록대장에 공문이 와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33조에 해당이 되면 우리
수의계약 여부 확인서가 필요 없다라고. 그런 의미의 공문이 와 있어요. 근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33조가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은 견적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총 계약금액 220만 원 미만 물품과 용역계약은 수의계약 체결 여부 확인서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공사는 1인 견적 수의, 2인 견적 수의 다 받으셔야 돼. 공사계약은. 시행규칙 33조에 공사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당초에 이해충돌방지법 12조의 제정 의도대로 공사계약은 모든 수의계약 다 받으셔야 돼요. 천재지변 등 35가지 100억을 특허로 100억짜리 수의계약 해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용신안이나 또는 대체품이 없다. 또는 호환이 안 된다. 35가지 사유는 금액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되죠. 조달 우수 제품. 이런 경우에도 이 이해충돌방지법 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자 여부 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이 기준이고 넘어가면은 계약이기 때문에 구입과 지출 결의서, 승낙상 요거는 일상경비는 생략이 가능해요. 요 표를 제가 가져왔고 일상경비 제가 집행 들어왔는데 일상경비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을까요? 일상경비는 구비서류가 필요가 없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회계관리훈령 32조상 실과장은 일상경비를 집행할 때 사업자 등록증, 산출기초조사서, 검사조서, 재원계산서 등을 받아서 지출한다. 등은 여러분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일상경비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일상경비는 사업자 등록증, 산출기초조사서, 검사조서, 재원계산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 등록증 받으면 안 돼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받았다. 받는 주무관이 감사를 받아야 돼요. 가도와 문서를 요구했다. 국세청장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사업자 이게 검증을 다 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매출전표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 받으면 안 되고 매출전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걸로 가름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면 일상경비는 사업자 등록 받으면 안 된다. 검사조서 배웠잖아요. 지방계약법 17조 3천만 원 미만은 검사조서가 필요 없다. 일상경비 3천만 원이 없잖아요. 검사조서 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고 또 세금계산서를 또 받았다. 이중과세. 업체가 10%를 더 국가에다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매출전표가 있으면 세금계산서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상경비는 딱 서류가 딱 하나밖에 없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시중의 가격조사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보고서죠. 시중에 내가 가격을 조사한 가격조사 결과 보고서가 산출기초조사서예요. 그래서 견적서, 비용 견적서만 있으면 되죠. 일상경비는 견적서, 비용 견적서만 있으면 돼요. 경남 거창군의 문화관광과의 보조금 담당 주무관님이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어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 조건에 100만 원 미만은 견적서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교부 조건 넣었죠. 제가 칭찬해 주죠. 너무 훌륭하다라고. 얼마 이상을 견적서를 받을 건지 창원에 가면은 출자 출연기간 50만 원 미만은 안 받아요. 100만 원까지는 한 장, 100만 원부터 2장. 이 기준을 정하시면 되죠. 마트에서는 견적서를 안 주잖아, 그죠? 그래서 일상경비를 견적서를 받을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 누가 정하느냐? 우리 과장님이 해야 돼요. 일상경비의 최고 결정권자는 분인 재무관 우리 과장님이죠. 같은 기관에서 A가 B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관계없다는 거. 기준을 정하시면 되죠. 대신에 감사를 받는 기준이 하나예요. 실제 생수가 시중에 평균 가격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이었는데 1,500원을 샀어요. 그래서 작년 행안부의 사무관리비 감사에 지적됐죠. 너무 비싼 가격으로 샀다라는 거. 비싼 가격 사물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관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회계지급 책임법 4조에 반하는 회계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중에 평균 가격으로 사면은 얼마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지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죠. 수의계약의 필수 5가지 서류. 자, 수의계약의 5가지 서류가 수의계약각서, 청렴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이해충돌방지법 12조, 우리 수의계약 체결 확인서 5가지가 수의계약 필수 서류가 되죠. 이게 필요 없죠. 일상경비는.
자, 일상경비 약식계약은 구비서류가 필요 없는 게 견적서만 있으면 되는 게 이게 해당인데요. 카드를 들고 마트 가요. 마트 가면서 물건을 현장에서 검사하고 검사해서 합격 처리하고 물건을 바로 인수하고 수령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죠. 이 경우만 지급해요. 이 경우만. 일상경비라고 모든 게 구비서류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만 적용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구비서류 받아야 돼요. 자, 웅진 코웨이가 12월 30일까지 정수기 임차 계약을 했는데 코웨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중간에 계약을 포기해요. 포기하면은 모든 계약은 일상경비라는 부정당 제재를 해야 되고 계약보증금 5% 받아야 되죠. 근데 일상경비를 견적서만 받았다. 부정당 제재도 못하고 계약보증금도 못 받아요.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 구비서가 필요 없고 이렇게 연간계약 또는 분기계약, 반기계약처럼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구비서류를 받아야 돼요. 일상경비라도. 업체가 중간에 포기하면. 자, 일상경비라도 조세포탈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래서 이게 행안부의 공식 입장이고 조세포탈자와 일상경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법을 뛰어넘는 그런 법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구매했을 경우에는 조세포탈자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한 방에 구매하는 거잖아. 따질 시간이 없죠. 그런데 소액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고. 카드를 현장에 구매하지 않는 이렇게 연간 계약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계약 구비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또 한 장 한 장 받기에 수의각서, 청렴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제가 드릴 선물이 통합각서가 있어요. 통합각서 가지고 있는 분, 지난번에 부산시 강의할 때는 제가 다 드렸죠. 통합각서 쓰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통합각서가 한 개 파일에 3페이지만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선물이 이거예요. 너무 좋아요. 저는 민간업체잖아요.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이랑 컨설팅 계약을 했거든요. 바로 이걸 작성해서 주더라고요. 너무 제가 감사해서 절을 할 뻔했어요.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 주무관이 만들어줬더라고요. 계약 담당자가. 자, 업체의 기본 정보가 들어가고 첫 번째 계약 일반 조건. 자, 우리 업체는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업체가 구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해야 돼요. 여기에 업체가 잘못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지연배상금이나 우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조세포탈자가 아닙니다. 이건 5억 이상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법을 잘 지켜서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5년 동안 동의하겠다. 5번은 필요 없어요. 5번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지자체도 5번이 가장 먼저 감사를 할 거예요. 교육청은 과거 20년 전부터 감사하고 있어요. 도급금액에는 수도세와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도급금액. 우리가 계약금액에 수도세도 지급하고 전기세도 지급했는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 업체가 우리 전기를 써요. 우리 화장실을 쓰고. 그래서 교육청의 모든 교육청 계약은 수도 강렬비를 별도로 받고 있어요. 계약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받아야 돼요. 부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정말 잘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적용하기에는 우리 계약 담당자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적용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감사원에 제보한 이후에 하시면 돼요. 오늘 오셨잖아요. 다음에 갈 때 이거를 해야 된다. 전국을 모아면은 우리가 민간업체에게 부당이득금을 금액이 많이 클 것이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한 번만 딱 감사해주면 전국에 전파돼가지고 모든 것이 건강보험처럼 사후정산처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정도만. 우리 통합각서에서는 빼시면 돼요. 당분간은. 6번째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법적 서식이 아니에요. 자, 조세포탈서약서 볼게요. 여러분들 현재 쓰고 있는 조세포탈서약서. 그 서식은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지방계약법에 조세포탈서약이란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들어오면서 제가 서식을 만들어 전국에 뿌렸어요. 뿌리면서 여러분들 쓰고 있잖아요. 그 서식이 법적 서식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통합각서가 지금 우리가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쭉 가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법적 서식이 아니에요. 법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하자보증금 지급각서, 수의계약각서는 법령에 따른 서식이죠. 계약예규. 제가 서식을 변경할 수가 없죠.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해충돌방지법 12조, 수의계약 체결자 여부 확인서도 건의비 서식이니까 그대로 가져왔죠.
서식 변경이 안 돼요. 청렴서약서도 제가 만들어서 전국에 뿌렸죠. 법 개정될 때. 이미 서식이니까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재무관에서 업체의 도장을 받아서 각서에 첨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상경비할 때 연간계약, 그 반기계약은 요 통합각서 쓰시면 돼요. 쓰셔가지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누가 만들었냐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경남교육청 감사실에서 한 3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전문가를 모아놓고 우리가 민간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우리 직원들의 계약 구비서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고 해서 3개월 동안 고민해서 만든 게 통합각서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법률적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법적 서식인 수의계약각서, 이해충돌방지법 12조, 수의계약 체결자는 확인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법률적 하자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갖다 쓰시면 돼요. 출자 출연기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아요. 저도 전자계약할 때 이 서식을 쓰면서 우리 공공기관이나 학교랑 교육청, 지자체랑 현재 계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론 보도도 쓸 수 있죠. 우리 민간 업체에 도와주겠다라고 언론 보도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제소를 쓰면서.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질문이 또 있어요. 출자 출연 기관에서 질문하신 것 같더라고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와 간서 업무비의 차이. 간서 업무비. 간서 업무비는 우리는 없어요. 출자 출연 기관은 예산 편성 지침, 공기업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운영 기준은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이 안 돼요. 지침은 출자 출연 기관 담당 주무관님과 출자 출연 기관이 서로 마음이 통하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출자 출연 기관 예산 편성 지침이 약간은 이 보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16일 날 행정안전부의 이재용 주무관님이 전국의 출자 출연 기관 예산 편성을 지침을 담당하는 주무관님이에요. 5월 16일 날 제가 보냈어요. 내년도에 우리 출자 출연 예산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했는데, 자, 간서 업무비가 정원가산 업무비와 부서 업무비가 있죠. 우리 업추비가 차이점이, 이 업무비는 업무 추진비가 아니에요. 업무 추진비는 우리 서구청의 전체 1년 동안의 한도 금액이 있어요. 업무 추진비. 통계를 받아요. 서구청에 5억 이상, 전체가 10억 이상은 업추비 편성 못한다. 기간 운영, 정원가산, 시청 업무 추진비, 부서 업무 추진비. 그래서 전체가 정원에 따라서 그 기간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한도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출자 출연 기간의 간서 업무비는 내용은 똑같은데 업무 추진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도를 적용 안 받아요. 출자 출연 기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이 편성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업무 추진비가 아니 그냥 사업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하신 분 이해하시겠어요? 용도는 똑같아요. 용도는 우리 지자체인데 정원가산은 직원 생일 때, 그리고 기초비는 4만 원이 되죠. 기초비는 4만 원 돼요. 금액 관계없어요. 시청 업무 추진비는 3만 원. 3만 원 하시면 되고, 부서업추비 3만 원, 시추비 3만 원. 나머지 정원가산과 기간은 금액 제한이 없어요. 회계관리훈령의 별표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 추진비 편에 들어가면 옛날에 행정안전부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공무원은 3만 원,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청탁금지법에 따른다. 청탁금지법에 상급자가 하급자에 격리하는 비용은 3만 원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청이 우리 직원 생일 축하 물품으로 또는 유가증권을 교부할 때 3만 원 적용받지 않습니다라고 청탁금지법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유권에서 또 별도로 있어요. 건의위원회. 그래서 정원가산과 기간은 금액 관계없이 쓸 수 있고, 민간인은 4만 원이에요. 4만 원. 업추비는 기본이 4만 원이죠. 근데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추비와 부서는 3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 여기 업무 추진비가 되고, 우리 간서 업무비는 업무 추진비가 아니다라는 거. 내용은 똑같아. 장비구입. 이게 대구에서 질문해 주셨는데 오신 분, 이거는 참 안타까워요. 이게 횡포. 독점이죠. 낙찰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장비를 대구에서 A 업체밖에 A 대리점만 가지고 있어요. A 대리점이 자기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면 되는데 A가 낙찰을 못 받죠. 자, 제 세 번째 업체가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대리점에 가서 물건을 사와서 납품해야 돼요. 이 대리점이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자기 친구,
자기 동생, 자기가 좋아하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바로 물건을 줘요. 근데 자기가 한번 싸웠다. 절대 물건 안 주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업체는 물건을 공급 안 하니까 결국에는 낙찰자가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고 이 업체가 결국에는 이 업체랑 독점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무관님이 담당 계약 담당자 꺼내야 되는데 끊을 방법이 마땅찮아요. 우리가 하는 원하는 물품을 A 대리점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국으로 참가 자격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대체품 A 대리점이 가지고 있는 그 물품이 아니고 그래서 약간 달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가 뭘까요? 알리를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싼 거예요. 알리 좋아했는데 테무가 1,000원, 2,000원 하는 거예요. 제가 옷을 사는데 너무 빨리 오고 제품이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비슷한 성질을 내는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을 찾아서 이 대리점의 횡포를 끊는 것도 우리 하나의 역할이죠.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 또 확대가 되죠. 인수위 계약은 지역 제한이 자유로워요. 지도상으로 우리 강력시와 인근 강력시하고 두 개만 지역 제한해도 돼요. 우리 구청하고 지도상으로 붙은 인근 구청하고도 두 개 구만 지역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위는 지역 제한을 좀 확대해가지고 빨리 끊어내는 게 중요해요. 어렵지만 대체품을 찾고. 그 다음에 제도사 1인뿐인 경우 절대 불가능해요.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나라의 생산자, 소지자가 1인뿐이다. 증명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입찰 공고를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입찰 공고를 해서 한 개만 들어오면은 생산자, 소지자 1인뿐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자, 이거는 공사계약 의무 프로세스이긴 한데 오늘이 회계 강의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걸 제가 적어왔어요. 적어와가지고 여러분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게 있죠. 전체 공사계약 절차에서 14번 관계자 실무회의가 있어요. 관계자 실무회의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산시에 강의할 때 알려드렸는데 14번을 먼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건너뛰어가지고 14번 관계자 실무회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자료를 제가 안 가져온 것 같아. 중간에 빠졌네. 이걸 제가 안 가져온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기로 할게요.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볼게요. 회계 분야의 강의를 하는데, 원래 넓게는 계약도 회계가 포함이 돼요. 물품 회계, 금전 회계, 우리 전부 다 회계가 계약이 회계 안에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걸 들고 왔어요. 지방계약은 종이계약을 못해요. 서울시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지방계약법 14조. 5천만 원의 초과는 천재지변으로 나르당트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전자계약해야 돼요. 5천만 원 초과는. 5천만 원 이하는 종이계약 할 수 없다. 승낙상으로. 공사 집행지출결의서에 업체 도장을 찍어라. 용역 집행지출결의서,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에 업체 도장을 찍는다. 승낙사항이죠. 구입과 지출결의서의 승낙사항 또는 전자계약밖에 안 돼요. 지방계약법 14도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국가계약은 종이계약이 돼요. 근데 지자체는 안 된다는 거. 제가 종이계약은 불가능하다고 적어놨죠. 승낙사항 또는 전자계약밖에 안 돼요. 지방계약 14조를 여러분 3번 읽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15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하는 거 보고 지금 열심히 제가 홍보하고 있어요. 내가 15년 전에 해석한 게 맞다라고. 근데 그게 맞거든, 읽어보시면. 자, 우리 전자계약 하고 있는데 기한본무2에다가 입력해야 될까? G2B 전자계약에 건설산업기본법 88조, 시행령 84조, 그리고 2005년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전자계약 초안의 기한본무2에 명시해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5번을 제가 추가로 넣었어요. 작년에 대전시장님이 대전 시민들에게 발표했어요. 우리 대전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이게 조금 더 행복한 삶을 힐링을 하기 위해서 오페라 공연을 하겠다. 시장님이 공포하고 언론 보도도 했죠. 대전 시민들이 좋아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페라 가수를 데려오는 이 업체를 협상계약을 통해서 선정했어요. 선정했고 별도로 대전시 예산 6억 5천만 원. 6억 5천만 원 투입해가지고 무대를 다 설치해놨죠.
결국에 시장님이 약속한 날에 오페라 가수가 못 왔어요. 업체가 약속을 어긴 거죠. 못 데려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투입한 6억 5천만 원 확보를 누가 해요? 감사받고, 당연히 감사받죠. 감사하고, 업체하고 소송하고 있어요. 6억 5천만 원. 협상계약에 딱 계약 상대자로 지은 협상계약 업체가, 이 업체가 6억 5천만 원 달라. 업체는 못 주겠다. 못 주면은 결국 담당자, 이 계약 관련 담당자 개인 변상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왜 소송에도 우리가 승소를 확률이 떨어지냐면 이 5번이 없었어요. 계약보증금은 판사님의 판결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금이에요. 위약벌, 약속을 깨는, 계약을 포기하면 약속을 깨니까 벌금 성격의 위약금 성격도 있지만 손해배상금 성격도 있다. 그래서 6억 5천만 원은 계약보증금 5% 충당이 안 돼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5번을 넣어놨다고 하면 업체에게 6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별도로 제가 청구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압류금지 노무비. 직노간노를 포함한 금액을 전자계약 초안에 입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양도양수 금지. 우리 계약의 대금에서 양도양수가 힘들잖아요. 압류도 어려운데 양도양수가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해결이 안 돼요. 거기다가 법원 회생이 들어가 버리면 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 아픈 것을 편안하게 계약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계약 체결할 때부터 특소권을 정하면 되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특약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업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의 이익을 침해 안 해요. 세 번째는 질권 설정. 질권 설정은 부동산은 건저당, 현금은 질권 설정. 질권 설정자가 노무비를 가져가요. 근로자가 못 받아가요. 질권 설정 불가능, 양도 금지 불가능, 압류 금지 노무비 설정. 네 번째는 하자보증금 소송했는데 우리가 100점 100패 했어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소송해서 하자보증금 단 한 곳도 이긴 적이 없어요. 압류가 들어왔으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압류가 들어왔으면 타절 정산할 때 하자보증금을 먼저 우리가 세 현금에 넣어놓고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거든요. 공탁했는데 채권자하고 소송했는데 100점 100패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긴 게 최초 계약 체결할 때 하자보증금은 기성이나 준공금과 상계 공제하겠다. 상계 공제. 공제는 무조건 우리 일방적으로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상계는 하자보증금하고 압류채권하고 공사대금하고 상계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특약을 넣어버리면 하자보증금은 우리가 먼저 1,000만 원을 드러내서 새 현금에 1년이든 3년이든 하자보증 기간 동안 보관하면 되겠죠. 특약이 있으면. 소송에 이긴 사례가 있거든요.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5가지를 반드시 계약서 초안 2에 넣었으면 요 5가지로부터는 안심하고 잠을 자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셔야 돼요. 교육청은 이제 하도 노무비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하고 있고, 하도계약. 하도계약은 1번은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적은 거예요. 하도표준계약서에 1번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30일 이내에 하도계약이 통보면 1번에 하도계약 금액에 직노간노가 포함된 기재되어 있는지 없는지 하도표준계약서에 1번이 없다. 반려해야 돼요. 반려해서 원도에게, 자, 공정거래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하도계약 금액의 직노간도가 하도계약서에 없다. 다시 기재해서 다시 제출하시오. 반려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있죠. 계약서 초안을 보낼 때, 이렇게 초안을 보낼 때, 자, 직노간노 금액을 명시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또 깊은 고민을 해서 잠도 안 자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계약서 초안을 보낼 때 직노간도를 확보할 수 있을까? 낙찰되자마자 전화해야 돼요. 자, 낙찰자에게 3일 이내에 산출계획서를 제출하시오. 제출하지 않으면은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에 협박. 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업체를 위한 제도. 그러면서 업체 사장님이 착공할 때 산출계획서 제출 안 되지. 왜 낙찰되자마자 3일 이내에 받습니까? 라고 가끔씩 항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사장님은 인터넷을 열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 판결문을 검색해 보십시오. 이 제도는 우리 발주기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님의 노무비를 우리가 100% 챙겨드리기 위해서 사장님은 제가 특별히 배려해서 너무 사랑해서 빨리 받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이것만 읽어보면 한 방에 이해하실 거예요. 한 방에 이해해요. 업체를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요 판결문을 알려주면서 업체가 하루 만에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거는 압류가 들어가도 노무비는 업체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점. 자, 변경계약은 기한 무무투가 없어요. 대신에 이게 있어요. 변경 상세 사유가 있어요. 변경계약할 때. 여기다가 설계 변경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명시하면 1번, 2번, 3번, 5번 넣으면 돼. 충남교육청은 여기다 넣고 있어요. 이게 좋아요. 별도 A4에다가 기재하지 말고 변경 상세 사유에다가 넣어서 5가지를 넣어버리면 5가지로부터 대부분이 자연스럽겠죠. 작년에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 바뀌었어요. 낙찰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설계서를 다 주게 됐어요. 공익스가 아니에요. 낙찰자에게는 단가가 기재된 설계서의 완벽한 원본을 제공하게 돼 있어요. 낙찰자에게만. 그래서 공익스 주면 안 되고 전체 설계서를 주면서 3일 또는 4일, 5일도 관계없어요. 한 달도 관계없고 업체로부터 지금 산출계획서를 받고 이 산출계획서를 전자계약 첨부하고 금액을 이렇게 직로간도를 명시하면 완벽한 압류 금지가 되죠. 우리가 계약을 초안을 전송한 날부터 10일 이내 전송을 오늘 낙찰을 받았어요. 내일 바로 초안 전송 안 해도 돼요. 이거 법이 없어요. 계약 담당자가 몸이 아프면 일주일 있다가 초안 전송해도 돼. 한 달 있다가 전송해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초안을 업체에게 보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들어가는 거고 보낸 날짜 관계없죠.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기간 주시면 돼요. 사업부에서 아주 긴급한 사항이다. 그러면 한 3, 4일 정도 산출계획서를 받아서 요 금액을 그대로 명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체납.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근거법률이에요. 들어가면 되고 1인 수의, 2인 수의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요 없어요. 정확한 용어는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인 수의, 2인 수의는 필요가 없고 입찰만 필요하다. 4대 보험은 건강연금, 산재고용은 일상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에서 완납증명서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대법원이 판결이 2가지가 있어. 이 2가지 중에서 똑같은 내용의 판결이 있어요. 판결을 보면은 체납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6일째부터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지연보상금의 계산하는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67조에 있어요. 체납이 있더라도 업체가 대금을 청구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줘야 돼요. 안 주면은 여러분 개인 돈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대법원의 판결.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작년 5월 달에 판사님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고용산재보험 징수법에 체납이 있으면 대금을 지급할 때 완납증명서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판사님 판결과 법률 충돌이 발생해서 판사님이 현명한 판단을 했죠. 작년 5월 달에. 자, 체납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은 계약 담당자 개인 돈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돈을 가지고 있지 말고 법원에 공탁을 맡기시오. 공탁해야 돼. 공탁을 해야 된다는 판결. 법제처의 판결문에 들어가서 2020-295298 읽어보셔야 돼요. 공탁, 변제 공탁 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체납이 있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변제 공탁 하셔야 돼요. 이게 소송이 2020년도 했는데 2023년도 거의 3년 정도 소송했잖아요. 소송해서 판사님이 3년 만에 내놓은 아주 맹판결이에요. 저는 완전히 만족해요. 체납이 있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공탁을 통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내년부터는 업체한테 홍보할 거예요. 체납이 있는데 우리 발주기엔 돈을 안 주면 지연보상금 별도 청구하라고. 이렇게 업체를 상대해서 홍보할 거예요. 건설공제조합 찾아 공문을 보낼 거예요. 이 판결문 붙이면서. 그래서 변제 공탁 하셔야 되죠. 문제는 이제 노무비가 있는데 이게 법원에서는 절대적 불합치 공탁은 안 받아줘요. 노무비도 공탁해야 돼요. 체납이 있으면 노무비도 못 주죠. 그럼 공탁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절대적 불합치 공탁이 뭐냐면 이렇게 볼까요? 이 공탁이 현장 근로자가 50명이고 직노간노가 1억 원 있어요. 1억 원을 50명 현장 근로자에게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1억 원에다가 이 1억 원의 채권자는 100명이다라고
법원에 공탁을 맡기면 법원에 공탁 안 받아줘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누군지 모른다. 공탁 안 받아주고 반려해요. 반려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직로간노를 아무도 안 가져가요.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압류금지 노무비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죠. 우리 구청이 폐지될 때까지 우리가 가져오셔야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압류금지 노무비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 압류채권자, 국세청, 지자체의 세무과 돈 못 가져가요. 근데 법원에 공탁 안 받아주죠. 이때 나온 게 납세 가름제도. 공탁을 해보고 공탁을 안 받아주면 납세 가름제도를 해서 무조건 직로간노는 업체한테 줘야 돼요. 공탁 안 받아주니까. 정상적인 절차는 공탁해서 공탁법원에서 반려를 받아서 체납이 있더라도 업체에게 직로간노를 지급하면 되겠죠.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 아니면은 나는 바로 체납이 있더라도 직로간노 업체한테 바로 지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이게 없어요. 우리 계약서에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죠. 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노무비 포함해가지고 전부 공탁을 맡기면 법원 서기가 공문을 보내요. 어떤 보내냐면 헌결상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져요. 보정명령 공문이 법원에서 오면은 이렇게 제가 적어준 그대로 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면 끝이에요. 이 공탁 금액에는 2005년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노무비와 공사비가 구분, 이 계약서에 노무비가 기재되지 않다. 이 공탁 금액에는 공사비와 구분된 압류금지 노무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법원에 공문을 보내면 업무가 종결이 돼요. 이게 올해 한 2건 생겼고 작년에도 생겼어요. 제가 이거 적어줬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었어요. 이다음 게임 끝이에요. 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하도가 문제가 되는데 하도 계약서에 똑같이 이걸 명시했잖아요. 하도의 완납점을 쓰면 하도. 원도 필요 없어요. 원도가 체납에서도 하도 직불금은 하도 계약서에 1번이 적혀 있으면 직로간노는 하도에게 무조건 지급하면 돼요. 하도 지킴을 통해서 지급하면 되고 하도 자체가 체납이 있다. 하도 자체가 체납이 있으면은 노무비는 하도에게 주고 나머지 직로간노를 제외한 나머지 법원의 공탁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하도가 체납이 있으면은 하도 계약서에 1번이 기재되어 있다. 하도 직로간노는 하도에게 지급하면 되고 하도 체납이 없으니까 체납이 있으면은 노무비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법원에 공탁 맡겨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계장님 이해하시겠죠? 이해 못하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질문하시면 돼요. 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사건이 나는 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게 동대 삼동에 이 사건이 발생했죠. 업체가 찾아와서 욕하고 갔어요. 우리 계장님 계실 때. 이 사건이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채권 사고죠. 직불 합의가 모든 채권에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직불 합의는 압류 이전에 직불 합의를 먼저 했더라도 압류가 먼저 들어왔죠. 압류 이전에 하도가 일한 거면 우선권이 있죠. 그래서 직불 합의를 먼저 했고 압류가 들어왔다. 바로 원도와 하도하고 감리 사업 담당자, 계약 담당자 모의가 바로 불려야 돼. 불려서 지금부터 이 대법원 판결, 이 판결 이외에도 여러 판결이 많이 있어요.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압류 이후에 직불 합의를 먼저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에게 감독이 공사 중지 명령, 이는 정지가 아니에요. 바로 중지예요. 바로 보내야 돼요. 감독이나 감리가 하도에게 공사 중지 명령, 근거는 또 판결을 읽어보라면 돼. 이 판결에 따라서 직불 합의를 먼저 했지만 압류 이후에 하도에 우선권이 없다. 하도는 공사 중지 명령 하시오. 우리는 지금부터 당신이 일을 하더라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는 넣어서 하셔야 돼요. 실제 현장에서 10억 원치 일을 했는데 3억 원만 일을 했다 해서 보정회사의 나머지 7억을 받아낼 수 없어요. 보정회사에서 철저히 타절 정성 검사할 때 와요. 요즘에는. 이런 사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압류가 딱 들어왔으면은 하도에게 공사 중지 명령 내리셔야 돼요. 내리고 하도가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직불 합의 해제, 보등서 발급, 원도가 하도에게 보등서 발급하시면 돼요.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금이 있는데, 자, 목적에 사용하기. 혹시 성금을 줘보신 분, 공사 용역 물품 관계없어요.
성금을 한 번이나 지급해 보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목적에 사용하기. 99.9% 목적에 사용이에요. 우리가 성금의 A 계좌에 7천만 원 지급했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따라서 업체가 다른 현장이 좀 부실하다 소문이 들었죠. 바로 원도에게 공문을 보내요. 자, 사장님, 우리가 A 계좌에 성금 7천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자, 사장님이 지급한 A 계좌 올 1일 이후에 은행 그 통장에 거래내역서를 출력해서 이렇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100% 목적에 사용해요. 저도 성금을 다 100% 업체는 합천군에 100% 받았어요. 받았는데 업체가 성금을 받으면 다른 현장에 써요. 우리 현장에 안 쓰거든. 목적에 사용이죠. 이 성금은 우리랑 계약한 공사 용역물품, 우리 계약건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되는데 이 통장의 거래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넘어가는 부실한 현장에 다 투입한 거예요. 99.9%가 목적의 사용이죠. 목적의 사용은 성금 반환받아야 돼요. 성금 지급 조건 위반이죠. 보증의 사유, 업체가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사유에 접촉하면 100%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의 사용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성금 사용 계획서, 통장 거래 계획서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같이 다툼이 생겨요. 그때부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꿈도 잘 꿔야 돼요. 꿈자리가 사나우면 판단 잘 해야 되겠죠. 성금은 다 100% 거의 목적의 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금을 주는데 100% 줄 때는 조건, 우리 기관마다 자체 기준을 정해야 돼요. 행정안전부에서는 표준화, 신용평가를 해야 되는데 몇 등급 이상을 됐을 경우에 100% 주겠다는 거. 100% 지금 70%까지는 무조건 주면 돼. 70%까지는 신청주의. 70%가 넘어가면은 이 조건은 인천시의 종합건설본부 조건이고 우리 재무관 기준으로 별도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집행하면 안 돼요. 우리 부산시나 서구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성금 70% 이상 지급해야 돼요. 기준을 만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이 성금 지급 조건. 반은 우리 없어요. 반은. 우리 계약 일반 조건에 건설공사에서 원도와 하도에 성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해야 되거든요. 종합건설공사는 부산시에서 면허를 발급해요. 우리랑 계약한 업체가 부산시에서 건축공사 면허를 발급받았다. 부산시에 공문 보내야 돼요. 15일 이내에 성금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도는 성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산법 34조 사항 그리고 우리 82조 8호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부산시에 보내야 돼요. 성금 지급 조건에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안 넣으면 또 업체랑 싸워요. 왜 신고했냐고, 왜 공문을 보냈냐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툴 수 있는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원도 하도에 성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된다는 거. 이 조건 그대로 하셔야 돼요. 이대로 안 한 사항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6월 1일 날 타절 해볼게요. 타절됐는데 타절 금액이 7천만 원. 7천만 원 했는데 원도가 7천만 원 성금을 받아갔어요. 성금을 받아갔는데 하도가 성금을 포기했죠. 하도가 성금 포기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환받아야 돼요. 얼마를 반환받아야 되냐? 70% 받아갔기 때문에 하도 계약금액이 70%, 5천만 원의 70%가 2천만 원이죠. 7천만 원치 일을 했고 7천만 원 성금 받아갔죠. 기성금을 한 푼도 지급 안 했어요. 그러니 보증회사에서 성금을 안 줘요. 7천만 원 성금을 지급하고 7천만 원 업체가 일을 했잖아요. 기성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성금 보증회사에서는 우리 발주기간에 줄 돈이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근데 이 7천만 원에는 원도가 5천만 원 일을 하고 하도가 2천만 원을 했죠. 하도가 이런 2천만 원을 원도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원도가 하도에게 2천만 원을 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부도. 한 달 전인가 찾아와서 자, 얼마 있다 우리 회사는 부도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부산시의 사업소 두 군데에 똑같이 이 사건이 터졌어요. 계약 담당자가 이 사실을 늦게 알고 저희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알았거든요. 원도에게, 하도에게 빨리 성금을 교부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 원도가 하는 말이 이래요.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있으면 딴 데 쓸 거라고 적반하장하고 나온 거죠. 원도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회계직은 재정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재정보험이 금액이 너무 작아요. 1억 원밖에 안 되죠. 사건이 채권사고가 6억이 생겼는데
담당자 우리 팀장님, 과장님 해도 3억밖에 안 되잖아요. 6억이 채권 사고가 발생하면은 3억은 변상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는 게 이 원도가 하도에 성금을 교부 안 했어. 원도가 하도에게 성금을 교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도 계약을 체결한 날 15일 이내에 원도가 하도에게 성금을 교부해야 되고, 교부하지 않으면 계약 담당자는 반환받아야 되고, 받아서 직접 하도한테 직접 교부하게 됐어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오늘 원도랑 계약을 체결했고 6개월 있다가 하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도 계약을 체결한 날 원도가 받은 금액 그대로 하도에게 성금을 교부해야 되고, 교부하지 않으면 또는 하도가 포기하면 발주기관이 반환받아야 돼요. 이 절차를 하셔야 돼요. 자, 의정부시는 보험이, 회계지원 재정보험이 10억, 그리고 행정배상공제가 1억, 11억 원에 가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재곤 주문이 갈목사인데 개인에게 10억의 구상이 떨어져요. 10억 구상. 10억 구상이 떨어져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우리 김재곤 주문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이겼어요. 어떤 소송이냐. 채권자가 원도에게 소송한 거. 채권자가 그 달라는 돈을 이 원고가 요건이 굽니다. 원고가 소송 제기했는데 소송에 요건이 하자가 있다. 이걸 파고 들어가지고 이겼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열심히 겸직 신고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었었어요. 똑같은 사건을 제가 전국에 계속 상담하고 있어요. 하도 직불금하고 요 성금 교부 관계. 그래서 계약 담당자는 교재를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챙겼어야 돼요. 15일 이내 교부하지 않으면은 성금 교부 조건 위반으로 바로 보정의사에 청구해야 돼요. 자, 여기 이 교부 조건이잖아요. 교부 조건 위반, 선거 보정사에 청구해서 경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안 주기도 하는데 일단 청구하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저한테 전화하면 그 이후에 제가 절차를 알려줄 거예요. 혹시 강의 시간 몇 시까지인가요? 4시 40분까지. 자,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자, 실제적으로 우리 성금을 지급한 이후에 하도 직불 합의 절대 불가능해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 판결이 있죠. 2021년도. 성금을 지급한 이후에 하도 직불 합의 절대 불가능. 하도 직불을 하긴 직불 합의세 도장을 찍어주는 계약 주무관님 개인 돈 배상해야 돼요. 변상. 채권 사고 생기면. 그래서 경기도의 김정은 주무관님은 10억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도 직불 합의세 도장 찍어달라고 찾아오죠. 원도 하도 도장 찍어왔어요. 우리 재무관의 직위만 찍어주면 되죠. 절대 혼자 안 찍어요. 혼자 찍으면 혼자 100% 변상이거든요. 내부 결제 받아요.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까지 받아요. 네 사람의 내부 결제를 받아가지고 직불 합의세 도장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결제 받아서 합의 도장 찍어줘요. 그러면 네 사람이 똑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변상이 떨어지면 그 결제란에 누가 사인했냐에 따라서 책임이 n분의 1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찍어달란다고 우리 직원을 막 찍어주면 안 되고, 과장님 정기를 사항이면 과장님까지 결제받아서 합의세 도장 찍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회계직원 재정보험이 한 명당 1억, 한 명당 1억. 1억이니까 세 분의 3억이잖아요. 한 명이 3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세 명이 3억이면은 우리가 그게 필요가 없죠. 이 회계직원 재정보험도 다 충당이 되고 개인 돈을 배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직불 합의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이런 거는 가능해요. 하도 업체가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충남교육청, 전남교육청은 제가 강의를 자주 가니까 잘 알아요. 전남교육청은 단 한 건도 성금을 지급한 이후에 하도 직불 합의를 안 해요. 원도가 하도에게 보증서 교부, 하도업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고 있고, 전남의 건설업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전남교육청은 직불 합의를 절대 안 해준다라는 거. 성금을 먼저 받으면. 충남교육청은 너무 업체들이 항의를 많이 하니까 원도가 하도에게 성금을 교부하면 직불 합의가 돼요. 원도가 70% 성금 받았잖아요. 하도 계약 금액의 70%를 원도가 하도에게 지급하고 계좌 이체 내역서를 갖다 주면은 직불 합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1년 있다가 또 하도 계약을, 두 번째 하도 계약을 체결해요. 1년 있다가. 그러면 1년 이후에 새로 체결한 하도 계약은 또 원도가 하도에게 하도 계약 금액의 70%를 성금을 교부하고 또 직불 합의를 해주면은 중간에 어떤 채권 사고 발생해도 우리 계약 담당자의 개인 변상이 안 떨어져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세요. 성금을 먼저 교부하고 하도 직불을
절대 할 수 없다. 직불 합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성금을 교부한 이후에 직불 합의를 할 수 있다. 그 위에는 원도가 하도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야 된다. 우리가 돈을 주잖아. 보증서 발급 비용을 도급금액에 포함시켜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 자,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계약 할 때 대도급 50대 30, 20 공동계약 방식이고 하도가 두 개가 있고 중간에 대도건설이 30억 압류가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이 계약의 담당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해요. 제가 그렇게 강의하면서 알려줘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방금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조치하면 돼. 근데 직접 당사자가 되면 떨려가지고 해결을 못하죠. 그때 전화하시면 돼요. 두 번째, 원도가 하도의 성금 9억 3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9억 3천만 원, 회계직은 재정보험은 해결이 안 되는 금액이죠. 이 계약 체결할 때 계약 담당 주무관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신규 주무관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에게 SOS가 왔는데 이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상담 못 해줬거든요.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이루님한테 이첩했는데 결국에 또 저한테 왔어요. 제가 한 번 딱 상담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이후에 처리를 못했어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해결해 줬을 건데 9억 3천만 원의 개인 배상이 안 되게 지금 신규 주무관님 책임은 없어요. 전임 계약 담당자. 자기가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데 먼저 도망갔기 때문에 9억 3천만 원이 크잖아요. 이게 300억 이상이 장기 계속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게 저희 PC에 작년도 거, 올해 거 제일 위에 폴더가 있는데 전국의 지자체에서 컨설팅 전부 다 해결이 안 되는 거 전화 오면 제가 해결해 줘요. 와가지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게 610만 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제 사무실의 PC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그 줌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청하시면 되죠.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돼요. 누구 하느냐? 이분들이에요. 이렇게 실제 하는 장면이고 이쪽에 대전시의 회계과 오대석 주무관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 밤을 새워요. 사무실에서. 밤 새우고 아침에 집에 갔다 아침 먹고 다시 또 와서 일을 하고 특전사 출신인데 소방공무원 우리나라의 물품계약 1인자 대전시 회계과 오대석 주무관님 그리고 김재근 10억 변상을 받은 10억 김재근 주무관님 호남에서 우리 한기록 빅골 길라잡이 네 분이서 같이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상담해줘요. 어제 저녁에도 부산시의 모지자체 우리 협상계약 오늘 2시에 하는데 제가 들어오라 해가지고 제가 요청해가지고 바로 해줬어요. 그래서 2시에 지나서 지금 잘 끝났을 거예요. 해피와 기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해피, 기피의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줬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건이 아니라도 요청하면 우리 네 분이 돈을 받고 하는 무료로 우리 직원들 너무 어려워하니까 무료로 얼마든지 하시면 돼. 이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 주간에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저녁이 가장 좋아요. 밤 12시 가장 좋아요. 밤 12시. 근데 우리가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는 저녁 9시에 잤죠. 9시에서 10시 사이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조금은 약간 여유가 있는 시간이고 낮에는 상담과 강의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급하면 8시도 우리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8시에서 10시 사이에 SOS 하면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지방재정공제에도 홈페이지에 계약토론방에 유권에서 요청하셔도 돼요. 한국지방재정공제의 계약토론방에 국민신문고에 가면 2주, 3주, 어떤 때 한 달씩 걸리잖아요. 한국지방재정공제의 계약토론방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면 3일 이내 또는 이틀 이내에 답변해줘요. 그 답변들이 좀 괜찮거든요. 마스터 1이 최두선 원장이 지방계약법을 최초로 만든 분. 마스터 2가 우리 최기훈 과장님, 홈직이니 우리 카페. 마스터 3가 제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의 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의 아이디가 시도에 있어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이디 계정이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접속해서 질문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 해결직은 책임법 4조에 들어가면 이 중대한 우리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위법이 있다. 법률의 절차를 안 지켰다라고 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감면은 너무 쉽게 감면. 우리가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책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책임 받았을 때 감면하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야 돼요. 첫 번째 볼게요. 우리 사척이
우리 구청이, 우리 시청이 우리 홍길동 주무관님에게 너무 많은 업무를 줬다. 업무 분장을 딱 비교해 보니까 A 홍길동 주무관님에게 전임자보다 배 이상의 일을 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 변상이 50% 감면. 전면이 돼. 너무 좋죠. 두 번째는 지방회계법에 직원들 회계교육을 시켜주게 되는데 회계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면 사측이 우리 직원들 회계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50% 감면 또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에 성실도 상훈이 있는데 상은 상급기관의 상은 주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받아야 돼. 동료 직원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 서구에서 부산광역시장님의 상을 하나 받았다. 그러면 50% 감면 받을 수 있어, 감면. 1억이면 5천만 원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다음에 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바로 내용 증명을 남발해야 돼요. 원도든 하도든 보든사든 내용 증명을 아주 많이 보내야 돼요. 그게 내용 증명 내용이 관계없어요. 내용이 옳든 안 했든 이 손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열심히 공제조합, 하도, 원도에게 내용 증명으로 반환 요청 이렇게 또는 뭐 공사 시공 지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 배상에서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도. 이 네 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방회계법에 쭉 보면은 중요한 건 한번 설명할게요. 중에서 쭉 가고 제50조 지방회계법 50조 50조에 보면 49조의 회계직원 책임은 회계직원 책임법에 따른다. 50조의 회계직원 재정보험인데 한도가 무한대. 1,000만 원 이상은 1,000만 원 미만은 안 돼요.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회계직원 재정보험은 1,000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된다. 의정부시는 10억. 서구는 얼마예요? 3억인가요? 1억 안 돼요. 최소한 3억 해야 재무관까지 하면은 3, 40, 12억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 1억 이하에 있는 기관들은 다음부터 교육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이게 3억 가입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4천만 원. 자, 모 사업소에 저의 회계지원 재정보험을 상향을 거부한 기관이 있어요. 그 기간이 4천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4천만 원 가입돼 있어요. 채권사가 6억 3천만 원 발생했죠. 담당자가 자기가 실수한 걸 인정했어요. 사업소에 했는데 6억 3천만 원의 변상이 떨어지는데 회계지원 재정보험 4천만 원이니까 제가 빨리 아직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업체가 한 달 후에 내가 부도를 낼 겁니다. 미리 알려주고 한 거예요. 너무 고맙죠. 갑자기 부도 내는 거야. 익수건설이 부도 났잖아요. 우리 부산에. 두 개가 중개에 부도 났는데 그쪽에 우리 시는 아닌데 한 달 후에 부도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 기간에 우리 조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4천만 원을 3억 올려달라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저희 의견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담당자 혼자서 이 6억 3천만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전화가 와요. 처음에. 한두 달 동안. 3개월이 지나니까 좀 편안하게.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거든요. 개인 구상을 줄여줄 수 있는 거. 한 푼도 변상하지 않는 그런 방안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공개성상에서 알려줄 수 없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또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3개월, 4개월, 5개월 하면서 인사발령으로 딴 데 가지 않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딴 데 안 가는 걸로 해서 거의 이제 해결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조건이에요. 이걸 제가 제안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사람들의 자기가 약간 책임 소재가 들어가거든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똑같은 제안을 다른 지자체에 했어요. 바로 거부하더라고요. 거부. 나는 책임지기 싫다. 혼자서 당해라. 자, 당신 혼자서 당하지 나는 책임 못 지겠다 해서 거부했어요. 그 방법을. 그 방법은 알려줄 수 없고 내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제가 그 방법을 제안할 거예요. 전화가 오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회계직원 재정보험만 충분히 가입해 놓으면 그럴 일 없어요. 그래서 5억 해놓으면은 우리 재무관까지 5사 20억이잖아요. 20억 사건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강력시는 5억 하시면 되고, 우리 기초는 3억 이상, 그 다음에 출자 초임 기간 이런 데는 한 1억 정도 우리 예산의 규모를 봐가면서 회계직원 재정보험 50조에 따른 가입해야 되는데, 경기도 이천시는 감독까지 가입했어요. 원래 감독 대상이 아니거든요. 서울보증에서 받아줬어요, 감독을. 감독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도 여러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직원들
국고공관리법, 원단위 1원, 2원, 3원 원단위 처리할 때 아직도 국고공관리법을 가져오는 직원들 있죠. 국고공관리법 적용 못해요. 지방회계법에 55조 끝수 처리. 수익과 지출은 10원 미만으로. 전기 충전기는 555원, 35,550원 원단위가 충전이 돼요. 원단위가 충전되면은 2호조의 대금을 지급할 때 플러스 5원을 해가지고 60원 아니, 원단위가 더 많이 줘야 돼. 5원을 플러스해서 55원이면 60원. 75원이 충전되었으면 80원을 카드 결제 계좌에 또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연말에 5원을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세입 처리하시면 돼. 아니면 카드가 펑크가 나잖아요. 그죠? 신규 주무관님이 자동차에 만땅으로 기름을 넣으시오. 55,550원 넣어요. 55원 넣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5원을 더 보태가지고 10원 단위로 많이 입금해 놓고 연말에 세입 처리하시면 돼. 아니면 언젠가는 펑크가 나요. 이 5원 때문에 5원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자 33조 지출원은 너무 지금 책임이 많아요. 우리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33조 지출원은 지출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 지출 서류를 확인 안 해서 우리 지자체에 손해를 끼치면 지출원의 책임이 있죠. 그래서 회계직원 재정보험을 가입 많이 해야 돼요. 작년에 채권 사고가 세 건이 생겼어요. 한 건은 사회복지 주무관님이 사건을 쳤는데 사통망 행복이음을 통해서 이렇게 희망이음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를 산출해가지고 원래 30만 원만 매달 지급하면 되는데 50만 원씩 갑자기 많이 줬어요. 과장님 자동 결제한 거죠.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를 30만 원의 정상금액인데 50만 원을 산출해서 2호조의 연계기간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자, 이번 달에 제가 실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A 계좌로 20만 원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게 쌓여가지고 그리고 터져가지고 작년에 사건이 생겼고 언론 보도도 됐어요. 모지자체. 그때 나온 게 자, 지출원은 지출 서류를 확인했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감사부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모 지자체는 기간제 근로자를 허위로 채용 안 했는데 한 명을 끼워 넣어가지고 또 8달 동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또 지급했어요. 거기 또 전 직원 특별 교육을 했었고 또 포항 쪽의 지자체에는 세입 분야에서 또 행정사건이 있었어요. 3건이. 그때마다 지자체 지출원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진 거예요. 33조 규정이 있다는 거. 상계는 지방회계법 우리 시행령 65조 상계 알고 있어야 돼요. A 업체와 2건의 계약을 했어요. 2건. 한 건을 우리가 500만 원 더 많이 지급해버렸어요. 사후정산을 못해가지고. 다행히 이미 남아있는 계약건이 하나 있죠. 그러면 많이 지급한 이 500만 원을 빼고 지급하는 게 지방회계법 시행령 65조의 상계 무조건 해야 돼요. 첫 번째 계약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지급했다. 사후정산을 잘못해서 1,000만 원 많이 지급했어요. 다행히 두 번째 계약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 계약 대금에서 1,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시오. 우리 회계법 시행령 65조. 계약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거 잘 만들어놨죠. 그 다음 일상경비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고 한도계좌도 제가 넘어갈 거예요. 한도계좌. 이건 제가 설명드렸고 우리 회계직원 재정보험이 만능이 아니에요. 회계직원 재정보험을 받기 위해서 3가지 조건. 첫 번째는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판정. 세 번째는 우리 시장님, 우리 구청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변상 명령. 이 3가지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서울보증에서 개인 배상금에 대해서 돈을 줘요.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또 부산에 또 언론 보도됐죠. 부산에 언론 보도됐는데 지자체 변상 떨어졌어요. 일단 ABB로 먼저 청장님 결제받았죠. ABB 못 쓰겠다. 원도가 하도에게 성금 교부하지 않고 도망갔죠. 거기에다가 우리 내부적으로 절차가 약간의 하자.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돼서 우리 부산에 계약 담당자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회계직원 재정보험으로 다행히 그 기간에 회계직원 재정보험 충분히 가입돼 있어가지고 이 보험으로 다 커버가 돼요. 개인 구상이 없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자체 감사를 받기로 다 이미 방침을 다 정했어요. 받으면서 부족한 금액은 서울보증에 청구하면 되고 행정처분을 자 현지 시정을 받을 건지 훈계를 받을 건지
대해서는 이제 자체 징계 양정에 따라 다른데, 개인적인 생각은 검증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손해가 없다라고 하면 현지 시정 약간은 더 깊게 준다면 훈계로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이 결정 그 지자체 감사부서에서 징계 양정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많이 가입하는 거. 많이 가입하면 할수록 제가 편안하게 저녁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추가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한국지방제는 이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공제에 이 상품을 팔아요. 하게 행정종합배상공제 추가로 가입할 수 있어요. 어정부 씨는 1억을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회계지원 재정보험도 해당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염화칼슘 차에서 외제차를 파손했다는 이렇게 다 배상할 수 있는 거. 계약만 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배상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품을 우리 지방제도 공제할 수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추가로 가입하고 있어요. 요거는 가입하면 좋아요. 우리 모든 행정에 적용이 되니까. 우리 시행령 33조 지출원은 직업명령 전에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 역시 지출원에 대한 책임을 또 묻고 있죠. 그 다음에 65조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직업명령 발행 요건. 자, 카드가 이게 있는데 카드별로 비밀번호 부여는 다 하고 있어요. 카드 발급 대상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있죠. 두 번째는 담당 직원이 교체되는 거 비밀번호 변경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행안부의 회계관리훈련 별표 3 구매카드 발급 기준 및 사용 구매카드 발급 기준 및 발급 및 사용 기준에 이 내용이 있어요. 담당 직원이 변경되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다음에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자, 담당자가 바뀌면은 전인자, 후임자 인계인수서 작성. 신용카드 현금령 수정. 한 달에 한 번 홈택스에 들어가서 또는 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내역을 출력해서 과장님에게 보고 담당자 과장님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과장님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를 하는 주무관님도 뭔가의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감사 주무관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내가 많이 잘못한 거를 이게 확인서를 쓰는 것보다는 경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불로 제가 일을 안 했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이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서를 받아가면 현지 시정이나 가벼운 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사 주무관이면 뭔가의 감사 결과가 나야 되는데 단 한 건의 지적도 없다라고 하면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경미한 거는 이불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여기 잘못했습니다. 먼저 알려주면 돼요. 이렇게 감사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인천에 감사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전 7시, 오전에 1시간 전에 출근했죠. 8시 이전에 출근해서 출근한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급여비 8,000원. 급여비 9,000원으로 인상이 될 건데 8,000원에 밥을 먹었는데 감사하는 분이 정말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당에 전화를 해요. 자, 사장님, 내일 아침에 우리 10명 직원이 예약이 됩니까? 7시 반에 가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식당은 10년 전부터 아침에 문을 열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죠. 그게 한 개가 아니에요. 그 구청에 여러 개가가 아침에 그 식당에 급여비로 지급을 한 거예요. 비자금 조성한 거죠. 비자금 현금을 하는 게 아닌데 저녁과 회식할 때 급여비로 회식하잖아요. 부서 업초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여비 회식하죠. 그렇게 회식비를 그렇게 마련한 거죠.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니까 그 홈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에서 지적이 당한 거죠. 그래서 이 감사를 하는 분이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에 행안부에서 사무관리비 전면 감사를 하면서 그 시작이 모 강력시에 우리 사무관리비를 루이비통을 사서 루이비통 노조가 매점을 운영했었고 거기서 발생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전면 감사 지시해왔고 자체 감사기관을 동원했다. 행안부에 직접 한 것도 있고 자체 감사기관에 동원해서 감사한 적도 있죠. 여러 건이 적발되어 있어요. 그 기관들이. 교재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회계질서 위반이 발생한다. 그거는 우리 조직이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한 어쩔 수 없어요. 완벽하게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있는 곳에는 회계질서 위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이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출은 계약 담당자, 품위 담당자, 운영위 담당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회계관리훈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훈령의 118조 3항,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우리 회계공무원 책임이 나와있죠. 거기에 지출원은 일상경비 출납원, 세헌금 출납원은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에 직업명령서 지원. 이게 사회복지 담당자 행령할 때 홍길동 할머니에게 많이 지급한 것도 있지만 없는 사람을 하나 생성해서 돈을 지급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출원은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줄 때 이게 300명의 기초수급자 맞는지 안 맞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 자통만 시스템을 빌려오든지 그쪽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든지 일일이 확인한 후에 직업명령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 그때 지출원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감사부서에서 의견이 왔어요. 우리 회계관리 훈련을 가져오면서 지출 담당자, 지출서류 품위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 확인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똑같이 원인회계 담당자, 계약 담당자, 정당한 채권자 확정해야 되고, 전화부 이런 것 입력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유서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지출원과 지출 담당자는 자유서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지출원과 지출 담당자 일상경비 출납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과상명을 받으면 항상 50%를 저금해놔야 돼.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금을 사놓은 것도 아니고. 회계직은 재정보험을 처리할 수는 있어요. 찾고 나면. 문제는 성질을 놔두고 있으면 보험 처리 못해요. 교육청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성질이 놔두고 있으면 개인 돈으로 배상한다. 성질이 관계없으면 회계직은 재정보험을 처리한다. 두 가지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상여금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성질이 한 게 더 낫겠죠. 급여가 오르잖아. 그죠? 이것도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서구청 있을 때 우리 팀장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난 게 오후 2시에 성금 4천만 원인가 지급했어요. 그 이후에 성금을 지급한 이후에 법원에서 문서가 우리 책상에 회계과에 왔죠. 이 업체에게 돈을 지급하지 마시오 라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4천만 원이 발생해서 그때 내가 2천만 원 내고 우리 정병훈 팀장 2천만 원 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판사님이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가 오후 2시에 성금 4천만 원 지급해버렸죠. 법원의 문서가 건설가 토지보상계 갔다가 세무과 세수익계 갔다가 마지막에 회계과에 온 거예요. 돈을 지급한 이후에. 올해 똑같이 제주교육청에서 생겼어요. 서울교육지원청에 한 2억 정도 똑같은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선거를 먼저 지급해버린 거죠. 판사님 지급하지 마시오. 서울교육지원청은 채권을 담당하는 이 공익요원이 접수해서 하필이면 담당 주무관이 휴가를 갔고 업무 대행자가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은 성금 2억 3천만 원인가 지급하고 나서 늦게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업체한테 전해서 성금 돌려주세요. 이미 우리 납품업체, 자재업체는 돈 주고 없습니다. 줄 돈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업무 대행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업무 대행자가 서울보증에 보험 가입이 안 됐거든. 업무 대행자는 회계지원 재정부 가입이 안 됐어요. 결국에는 개인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계약부서에서는 민원부서에 공문을 보내야 돼요. 우리도 바로 보냈어요. 자, 법원에서 문서가 도달하면은 다른 부서에다가 배부하지 말고 우리 회계부서에 먼저 갖다 주세요. 갖다 주지 않으면은 책임은 민원봉사과에서 져야 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도 보내셔야 돼. 조달청은 실시간 시스템이 있어요. 법원의 문서를 입력하면은 전체 계약 담당자가 실시간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올해 똑같이 교육청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예산 부분이 있는데 올해 9월 달에 내년 예산 편성할 거예요. 예산은 성질별 분류가 있어요. 자, 이거 볼게요. 지방자치는 회계관리훈령. 별표 11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별표 11 있죠. 제출 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 11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위에 제출 예산 집행 기준이 있어요. 여기. 우리 별표 2가 뭐가 있냐면 별표 11이 없는 거. 지자체나 교육청 예산이 비슷하죠. 과목은 비슷해요. 별표 11이 없는 내용은 별표 2에 담아놨어요. 제출 예산 집행 기준. 중간에 빼면 되죠. 별표 2는 제출 예산 집행 기준이다. 별표 11은 제출 예산 성질별 분류.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성질은 100번에 편성하자. 물건비 성질은 200번에 편성하자.
반환금은 800번에 팽창하자. 이 예산의 성질에 따라서 코드를 부여하는 게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기준이죠. 코드. 자, 이 중에서 낙찰 차액은 재사용 불가. 재사용 불가고,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 맡기는 거죠.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게 맡기는데, 민간위탁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고하죠. 한 명만 딱 들어가요. 또는 두 명이 들어왔는데 전부 탈락되었어요. 그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담당 주무관님 몰라요. 왜냐하면 법이었거든요. 민간위탁 기본법이 입법약으로 끝나버렸고, 가장 최고 상위 법률이 민간위탁 사무의조례, 사무의조례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 수립할 때, 민간위탁 계획 수립할 때 여러분들이 수립하는 그 계획서 자체가 법이 돼요. 거기서 한 개가 들어왔다. 재공고하겠습니다라고 지침을 만들면 그게 법이 되니 그대로 해야 되고,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70점을 받았다. 다 탈락이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맡긴 수탁시설에 파손이 발생했다. 누구의 돈으로 할 건지도 전부 다가 우리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해야 되고, 사무펠라에 명시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을 사실 모르잖아요. 특히 보조금, 보탬이 제가 사용하지 않던 실습 강의도 다니거든요. 보탬이 약간 진본, 원본이겠죠. 보탬이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주무관님이 보탬이는 일본 사람이 만든 거다. 우리를 한 건도 보태어주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만다. 보탬이 하소연을 카페에 해놨죠. 보탬의 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입력 스캔해야 되고, 또 종이 출력해가지고 다 갖다 줘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고복인 주무관님, 담당 주무관님 저랑 친하거든요. 고복인 주무관님이 부정수급을 겨우 이제 완성했어요. 보탬이에 부정수급 기능을 넣어놨고, 보탬에서 발생한 이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간주한다는 법률을 지금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감사할 때 지적을 좀 하지 말라고 저한테 좀 카페에다 홍보해달라고. 감사할 때 종이 문서도 받고, 보탬을 통해서 품위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비용인서, 스캔 업로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이로 받는 걸 좀 자제해달라고 감사할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이 오기도 했거든요. 보탬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종이도 출력하고, 보탬이에 들어가서 스캔해서 파일 업로드하고, 두 가지 다. 우리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업무대행자, 우리가 2호조에 바로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경로당 담당자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보탬이와 시스템이 구축 끝났죠. 수기집행 등록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출한 경로당 운영비, 품위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비용견서 스캔해가지고 보탬이에 수기집행 등록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구청의 담당자가 못하죠. 읍면동의 담당자, 업무대행자 지정해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11월, 12월에 어떻게 할 거예요? 1년치를. 지금에서 올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보탬이 시스템에 수기집행 등록 업로드 하셔야 돼요. 행정안전부에 12월달 하라고 공문이 이미 내려왔어요. 시스템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글리도에 전화하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등록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경로당 운영비. 글리도가 지역정보 개발에 전화하면 수기집행 등록하시오. 지금 알려줘요. 지금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식비. 간식비가 행사실비지원금의 식비,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8,000원에. 8,000원에는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간식도 사주고 바깥 8,000원 사주면 원래 안 돼요. 그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쭉 가가지고. 행사 운영비에 8,000원. 민간인에게 밥은 절대 안 되죠, 민간인. 행사 운영비는 밥은 민간인 절대 못 사줘요. 행사를 직접 도와주는, 행사 근무조에 편성된, 행사를 지원하는 공무원 바깥 8,000원만 되고, 간식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방 출차 출연기간 예산 편성 지침. 행사 운영비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좀 현실상은 안 맞잖아요. 서울에 가면 8,000원짜리 밥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사 담당자가 행사 운영비에서 물품을 살 때 행사 준비 물품 구입 이렇게 적요를 적고 제목을 적고 생수하고 까다로 사면 돼. 행사 준비 물품 구입으로. 그래서 밥은 8,000원 사두시면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보험 가입하셔야 돼요. 10명을 데리고 민간인, 우리 담당 공무원은 보험이 가입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민간인들 보험 가입 안 돼 있잖아요. 실버 환경 지킴이, 제가 동장할 때 어르신을 데리고 삼복도에 풀 뽑으러 갔어요. 한 분이 풀 뽑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졌어요. 당뇨가 있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콧배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는데, 뼈가 보일 정도 들어갔죠. 너무 놀랐어요.
놀랬는데 다행히 그게 실버 환경 지킴이는 보험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주면서 치료비가 20몇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위생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이 아드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보험회사로부터 한 달 있다가 그 보상금, 위로금 플러스 치료비 다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저 계좌로 입금해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민간인들은 돈을 잘 안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험 가입하고 나서 병원 치료비가 가족이 따라가면은 가족 카드로 해야 돼요. 우리 팀장님 담당자 카드로 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이제 우리나라 이분들은 자기 돈이 아닌데도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강원도에 있던 사례가 어떤 거냐면 610만 원의 대금을 A 사장님이 납품했어요. 납품했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B한테 B 계좌에 입금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A가 돈 달라고 하는 그날부터 알았고, 근데 B에게 전화를 했죠. 610만 원 돌려주세요. B가 돈을 써버렸대요, 딴 데. 지금 당장 610만 원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라고. 이 상태에서 전화가 왔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건보험공사에 전화를 하면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 2만 원 애건보험공사가 법원을 통해서 돈을 받아줘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승소해도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이 B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승소해도 받을 돈이 없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성과상여금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 돈으로 정당한 채권자에게 610만 원을 줘야 돼. 주고 나서 B한테 빨리 돌려달라고 업소를 하든 사정을 하든 퇴근하자마자 B 집에 가서 항의 시위를 하든 B의 가족을 찾든 그 방법밖에 없죠. 결국에는 B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동명이인도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친족 집행할 때 바쁠 때 거래처 계좌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행사실비지원금. 유일하게 법령과 조례의 근거가 없어도 민간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과목이 행사실비지원금.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자, 항상 애매할 때는 선관위에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일을 집행을 하라고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애매하면 선관위에 물어보고 이 과목에 대해서 집행하셔야 돼요. 실비. 견학 실비는 되기 때문에 입장료. 여수나 제주도에 입장료 얼마든지 실비 다 지급할 수 있어요. 이 과목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안 돼. 공무원은 이 과목이 안 되죠. 공무원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입장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바깥 8,000원에는 간식비가 포함되는 개념인데 행사 운영비 편성이 안 돼 있다. 행사 실비 지원금밖에 없어요. 3,000원 간식을 사주고 5,000원 밥을 사준다.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유튜브로 돼서 공개가 되나요, 혹시? 공개가 되면 곤란한데. 하여튼 간식비를 사줄 수밖에 없죠. 간식을 사주고 바깥 8,000원. 이게 전국에 똑같아요.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도 이게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5,000원짜리 밥이 없잖아요. 별도 간식은 행사 준비 물품 개념으로 행사 운영비가 좋은데 행사 운영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간식도 사고 밥도 8,000원 사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실무와 현실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 법령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집행해야 된다. 기타보상금은 약간 합리성을 좀 발휘해야 돼요. 어떤 합리성이냐면 기타보상금도 정당한 채권자가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 학원료. 김제시에서는 이런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 관내에 65세,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목욕비를 지원하겠다. 목욕비. 지원하겠다. 목욕비 현금을 교부했어요. 했는데 우리 김제시의 어르신들이 목욕탕에 안 가요. 목욕탕 안 가고 그 현금을 딴 데 써버리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편성 목적, 예산은 편성된 목적으로만 집행할 수 있지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목적 외에 사용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합리성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를 받고 나서 우리가 목욕탕에 직접 지급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받고 나서 쿠폰을 만들어서 어르신한테 교부한 거죠. 쿠폰을 모아오면은 A 목욕탕, B 목욕탕, C 목욕탕 사장님에게 바로 입금했어요. 원래 정당한 채권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당한 채권자인데 목욕탕은 저는 관계는 3자죠. 근데 어쩔 수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더 우리가 약간 합리성을 발휘하는 게 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아이들 학원 안 가죠. 그래서 학원 수료증을 가져오면은 학원에 우리가 직접 교부하는 거. 원래 원칙은 안 돼요. 학원이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당한 채권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도 우리가 실무에서 계속 개발해 놓고 적용하셔야 돼. 기타 보상금은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감사 사례. 감사 사례가 볼게. 전기요금, 연체가상금. 연체가상금을 예산으로 집행을 많이 해요, 예산. 이게 작으면 상관없어요. 뭐, 10,000원, 20,000원, 100,000원까지 관계없는데, 이번 달 전기료가 1억 원 나왔어요. 1억 원 나왔는데, 연체가 돼, 연체. 이제 한 3주 전쯤에 일어났어요. 1억 원이 나왔는데, 연체가 되어가지고, 연체료가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 발생해서 개인 돈 200만 원 물어내야 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죠. 카페에다가. 제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아주 강력하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연체료 200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담당자 개인이 부담해야 돼. 부담해야 되고, 회계직원 재정보험을 처리하려면 자체 감사를 받아서 배상 명령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나의 개인 돈으로 200만 원이 넘는 연체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요. 의외로 연체료를 예산으로 많이 납부해요. 왜냐하면 한전에서 분리 안 해주거든요. 연체료하고 원래 전기요금하고 두 개를 분리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예산으로 납부하고 감사에 지적하면 그때 개인 돈으로 그때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요. 작은 금액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장 종료. 우리 교통비와 숙박비는 이게 2주 이내에 정산하셔야 돼요. 이게 의외로 많이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 숙박비는 출장을 종료 마친 2주 이내에 영수증을 제출해서 정산을 받아야 된다는 거. 정산을 안 해서 지적한 사례. 쭉 가다 보니까 민원응대 쌍화골드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다. 우리 부서에 민원이 찾아오잖아요. 이거 참 애매해요. 우리 부서에 내방하는 민원은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되거든요. 기초비가 우리 부서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부서업추비로 비타민이나 차를 사서 대접을 하는데 우리 제초예산 집행 기준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죠. 근데 작년 행안부 사무감사에서 사무관리비 전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쌍화골드를 사무관리비 집행했다는 거. 우리 실무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청인사 기념품 사무관리비. 고가의 등산품인데 이것보다도 이 사례 8번가 정말 어려웠죠. 행사할 때 조끼를 우리 과에서 전체 직원 거 다 사요. 우리 과 전체 직원들 다 사가지고 행사할 때 배부하는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조끼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근무복을 지급받는 현역 근무자가 아니거든. 현역 근무자만 되죠. 캠페인 할 때 전체 직원 조끼 사도 돼요. 사도 되는데 다시 회수하면 회수. 배부하는 게 아니고 회수해가지고 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면 행사할 때마다 쓰면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고 근무복처럼 피복비처럼 전체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례 2를 보면 이번 달에 우리 기관의 전체 급양비가 2,000명인데 인사랑에 3,000명분의 급양비를 집행했어요. 인사랑의 초과 근무 기록이 누계가 2,000명분밖에 안 되는데 3,000명분의 급양비를 집행해서 우리 행안부에서 사무관리비 지적당한 거. 그래서 전명 차이 나니까 기간이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의 출장자가 다시 복귀가 일을 하죠. 일을 했는데 밥을 먹었어요. 우리 사무관리로 밥을 먹어서 지적한 거. 간의 출장자는 25,000원의 식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저녁에 밥 먹으면 안 되죠. 어떻게 적발했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발해서 신의 능력을 가진 감사주무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도 이렇게 있는데 업무 추진비가 볼까요? 자, 제일 사례 5를 보면은 업무 추진비로 같이 저녁을 먹는다라고 품이 쓰여 있는데 또 우리 급양비로 추가로 이중적으로 중복 지급했다는 거. 이거는 가끔씩 우리가 착각해서 이중으로 지급하잖아요. 업무 추진비 할 때. 이거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례 8구는 전국의 공공기관 공통사항이에요. 신속 집행 때문에 1월 달에, 2월 달에 다 선납하죠, 선납 원래 안 돼요. 선거 보증서를 받고 100% 지원할 수 있지. 선거 보증서 없이 정수기, 복사기, 우리 공기청정 임차료를 다 집행해버리잖아요. 집행해서 다 지적당한 거. 우리 서구에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안 그랬어요. 한동안 하다가 못하겠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다 지적당한 사례. 그다음에 쭉 넘어가 볼게요. 유권 해석이 있는데 이것하고 유권 해석 32분이니까 제가 딱 35분까지가 딱 마칠게요. 유권 해석이 밥을
업무추진비 품위했어요. 품위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2시간 있다가 커피를 마셨어요. 이 밥하고 커피를 한 건의 품위로 가능할까? 라는 질문했죠. 그래서 여기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우리 기관에서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서 우리 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건 안 맞죠. 밥을 먹고 1시간도 30분도 아니고 2시간 뒤에 커피를 마시는데 한 건으로 품위 써야 된다는 게 이게 좀 안 맞죠. 행안부에서는 일식은 밥과 커피가 되기는 되거든요. 되는데 얼마든지 가능해요. 업무추진비가 기관 업무추진 부서업초비는 전체 직원이고 기초비는 3만 원 이상 쓸 수 있잖아, 그죠? 금액은 부족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니까 가능하면은 품위할 때 30분은 괜찮아요. 밥을 먹고 30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30분이 넘어가면은 우리 판단할 때는 한 건의 품위는 안 되는 걸 그렇게 가셔야 돼. 휴직자. 예전에 행정안전부 휴직자 경조사비 불가능. 바뀌었어요. 휴직자도 경조사비 가능합니다. 유권해석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바뀌어가지고 휴직자도 경조사비 지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 정원가사 업무추진비 이거는 정규 공무원 임용 축하, 신규 직원 임용 축하는 우리 정추비에서 쓸 수 있다는 거. 기초비가 아니고 정추비에서 쓸 수 있다는 거. 이건 약간 의외의 답변이긴 한데 정원가산에서 신규 직원 축하를 위한 이 비용을 쓸 수 있다. 부서 식사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가능해요. 부서 식사비. 부서 식사비가 정원가산에서 쓸 수가 있는데 정원가산 우리 예산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정원가사는 인사부서에서 밖에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부서 직원 업무 기껏 곧 n분의 1은 안 돼. n분의 1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답변 의외로 왔는데 부서 업체비로는 선물 안 되죠. 명절, 설, 연말 때 부서 업체비로 직원들 선물 사줄 수 없어요. 기간 운영 업무 추진비 가능해. 5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은 제가 직접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건데 여기에 있어요. 50만 원 이상 업무 추진비 집행하면은 밥을 먹은 민간인 공무원 전부 소속과 이름을 2호조에 첨부하게 돼 있잖아요. 됐는데 별표 위에 이게 있어요. 세수예산 집행 기준에 주된 참석자.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건별로 판단해. 건별로 판단하라고 되기 때문에 이 50만 원, 60만 원의 업무 추진비가 주된이 민간인이다. 공무원 다 빼도 되겠죠. 근데 이 주된 사람이 민간인 공무원 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 50만 원 업무 추진비 밥을 같이 먹은 모든 분들에 대해서 다 소속과 이름을 적어서 2호조에 첨부해야 되고 민간인 3명이고 공무원 10명이다. 민간인이 주가 아니다. 그러면 공무원만 기재해도 되겠죠. 이렇게 유권에서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 주된이 있어, 주된. 50만 원 이상 업무 추진비 전부를 다 기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추가로 있었고 대구 수성구에서 저에게 질문이 와서 제가 행안부를 통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쭉 종이 계약서 쭉 넘어가고 볼게요.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산의 첫 번째 3년. 본예산과 추경은 올해 연말까지 쓸 수가 있죠. 쓸 수가 있고 자 계약을 못했어요. 우리 토지 보상이 걸려가지고 결국 계약을 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면은 원인 행위가 없다. 원인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맹시이율을 해야 되는데 맹시이율 하면은 내년도 1년 더 쓸 수가 있죠. 2025년도에 계약을 해서 원인 행위를 했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2026년도까지 사고 이율이 되죠. 이게 정상적인 관계고 자, 올해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을 포함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원인 행위를 해버렸어요. 업체랑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했죠. 정해버리는데 올 연말까지 돈을 집행을 다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사고일만 지켜져요. 맹시율 안 지켜져요.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원인 행위가 채무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일만 지켜져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면은 내년도 12월 25일까지 다 돈을 집행 못하죠. 집행 잔액은 반납해야 돼요. 보조금. 기초는 강력에 반납해야 되고 강력은 우리 중앙부처에 반납해야 되죠. 이게 반납하는 금액이 의외로 많죠. 여러분들이 예산부서 설득해야 돼요. 자, 계약이 체결되었다. 채무가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맹시열 이게 사고이율을 하면 안 되고 바로 예산부서 찾아가서 맹시열 시켜달라고. 이
이 공사 현장, 이 계약의 현장이 내년도 1년 동안 집행할 수 없다. 민원도 생기고 현장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인 행위가 되었지만 맹시를 지켜달라고 해서 맹시를 통해서 한 번 더 해서 3년 동안 쓸 수 있게 해야만 전체 예산을 집행하고 보조금을 반납 안 해요.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새 현금에 보관해서 쓰다가 난리 나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우리가 할 때 적극행정 하셔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한 것 같고,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 돈을 쓰시다가 언제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전화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정년퇴직까지 하셔야 되고, 적극 행정하시고, 저를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이 공직생활을 좀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